대부분의 남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패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잃고 존경을 잃고 여자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그녀가 왜 떠났는지,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지, 왜 갑자기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없는지 궁금해하며 깨어납니다. 그들은 왜 계속 무시당하는지, 왜 상사는 계속 자신을 이용하면서도 보상은 주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출근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을 증오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만 어떻게든 계속 패배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깨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곧 가르쳐 드릴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패배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계속 무너지고 돈은 계속 사라지고 존경은 계속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망가진 남자로 깨어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일은 멈춥니다. 오늘 당신은 손자병법을 배웁니다. 총과 폭탄의 전쟁이 아니라, 역사책에서 가르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삶의 전쟁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 직장, 권력, 존중, 그리고 통제를 위한 일상의 싸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말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전략을 완벽하게 터득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칙들을 이해하면 인생은 더 이상 패배하는 싸움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하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패배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평생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건설 노동자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랑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좋은 남자들도 바람을 피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면 성공할 거라고 말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모든 규칙을 어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모든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나는 지는 걸 거부한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약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대비하세요. 당신이 곧 배우게 될 것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고 자신을 알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적이 갑자기 감정을 잃은 전 여자친구,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상사, 자신을 배신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의 진정한 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무지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떠났을 때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당신이 그녀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이미 싸움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간과한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전략 없이 게임에 뛰어들었을 때 잃는 것입니다. 손자는 적과 나를 알면 100번의 싸움의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둘 다 모른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반응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여자들이 충실하기를, 좋은 남자로서 보상을 받기를 바라며 맹목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약자에게 있습니다. 강한 남자는 배우고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기 전에 게임의 규칙을 압니다. 여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남자를 더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관심과 헌신을 쏟아주는 착한 남자는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반면, 그녀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그녀가 도전과 불확실성, 그리고 감정의 기복을 갈망한다는 것을 아는 남자는 그녀를 계속해서 사로잡습니다.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위 1%가 어떻게 부를 통제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당신을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의 쥐경주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을 만큼만 편안하게 살도록 설계되었지만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연구하는 적은 이미 유리합니다. 인생에서 여성의 심리, 사회역학, 돈, 그리고 권력 구조를 연구하는 남자는 그저 성공만을 바라는 남자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면 어떤 삶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무너지기 전까지 얼마나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압박감에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전투를 위해 마음을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세요. 자신을 연구하세요.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강점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리더인가요? 아니면 추종자인가요? 시험에 굴복하나요? 아니면 압박감 속에서 잘 헤쳐나가나요? 그렇다면 게임, 여자, 돈, 사회적 역학을 연구하세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배우세요. 자신과 전장을 모두 알게 되면 다시는 다른 전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장을 장악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앞을 보지 못한 채 인생에 뛰어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규칙을 정하지도 방향을 통제하지도 않고 그저 눈앞에 닥친 상황에 반응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규칙을 따른다면 당신은 그들의 게임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그들의 게임이라면 그들은 이미 이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쫓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이제 그녀가 조건을 결정합니다. 언제 문자를 보낼지, 언제 만날지, 언제 떠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규칙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녀가 떠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녀를 잃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여성들을 사로잡는 남자들은 바로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지도 그녀의 관심을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이고 강력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있는 남성들이 차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잃을 것이 두려운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직원들은 규칙을 따르고 상사는 규칙을 만듭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존경, 자유, 권력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과 같고 전장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남성들이 항상 상황을 주도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의 남성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소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한 입장에서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남성은 결코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야 할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가 에너지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삶에 반응하고 항상 쫓는 쪽이고 항상 허락을 구하는 쪽이라면 당신은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 당신은 통제당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먼저 문자를 보내고, 먼저 전화를 하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먼저 투자한다면 모든 일을 당신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방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당신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통제권을 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향을 받고 이끌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순간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자들은 속도를 결정하는 남자들을 존경합니다. 전쟁에서는 전장을 지배하는 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고대 장군들은 적을 조종하여 먼저 공격하게 했습니다. 적이 먼저 움직이면 유리한 위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싸움을 선택하는 남자가 항상 유리합니다. 드라마를 시작하는 여자는 무시하세요.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상사는 경계를 정하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친구는 즉시 잘라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게 만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불길 속으로 곧장 뛰어들고 바로 그곳에서 적이 가장 강한 곳으로 향하며 왜 계속 화상을 입는지 의아해합니다. 여자는 감정을 잃고 약한 남자는 그녀의 등을 간청합니다. 상사가 그를 무시하면 그는 급여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친구가 등 뒤에서 그를 공격하면 그는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며 다툰다. 이것이 바로 패배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뻔한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싸우지만 그러다 보니 시작도 하기 전에 지게 됩니다. 가장 강한 전사는 적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는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공격합니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멀어지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합니다. 문자도 더 많이 보내고 전화도 더 많이 하고 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녀는 이미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이해하는 남자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더 강하게 물러섭니다. 그녀가 문자 메시지를 멈추면 그는 관심을 잃습니다. 쫓기를 멈추면 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길을 잃은 기분을 느끼는 건 그녀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남자가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오히려 사라지면 그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가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그 두려움이 그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상사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은 불평합니다.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그만두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즉시 대체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합니다. 구걸하는 대신 선택지를 넓힙니다. 조용히 일하며 제안을 쌓아갑니다. 그는 스스로 전장에서 물러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만둡니다. 이제 상사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회사는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회사에 남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계속해서 무례함을 감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하게 자리를 떠나 그들을 허둥지둥 떠나게 했을 때 그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기 전까지는 대체 가능한 존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전사가 항상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약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예측 가능하며 감정적입니다. 강한 남자는 침착하고 계산적이며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공정하게 싸우지 않고 가장 약한 곳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싸웁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면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낮게 평가했던 직장이 당신이 떠나자 당황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친구가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때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애초에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게 하세요. 전쟁에서 먼저 공격하는 군대는 항상 자신을 드러냅니다. 인생에도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여자는 당신이 먼저 쫓기를 원합니다. 상사는 당신이 먼저 애원하기를 원합니다. 적은 당신이 먼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지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쫓는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여자가 당신이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든다는 것을 아는 순간 흥미를 잃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를 궁금하게 만드는 남자, 적당히 주되 과하지 않은 남자는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남자를 시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압박감에 무너질지, 감정적으로 변할지, 쫓기 시작할지 보고 싶어 하고, 그러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사업이나 취업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을 하고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서두르면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침묵하며 이해되지 않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과도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권력을 가집니까? 끊임없이 말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 지켜보고 기다리고 관찰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항상 가장 약합니다. 가장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먼저 감정을 고백하지 않고, 먼저 감정적으로 변호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먼저 보여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반응하고, 화를 내고, 간청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쫓아다니고, 감정적으로 반격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지켜보고, 기다리고, 적이 패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항상 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마음이 안 좋아서 떠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쫓아다니거나 지나치게 설명하거나 애원한다면 당신은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고 무관심하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떠나면 그녀는 과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말이 적은 이유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라. 강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항복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면서 통제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장군들은 끝없는 전투에 병사들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너무 두렵게 하고, 너무 불확실하게 하고, 너무 지치게 만들어 반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깨닫는 순간 대부분의 싸움은 애초에 싸울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투지 않고 그냥 놓아줍니다.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적이 당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면 당신은 바보처럼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신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모든 자원을 다 써버렸을 때 당신은 한 번 공격하면 끝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적이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명령하기보다는 강요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존중은 소리 지르거나 위협하거나 싸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언제 떠나야 할지 아는 데서 옵니다. 관계에서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싸우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면서 떠납니다. 거리를 두고 차갑게 변하고 문자 메시지를 덜 보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황합니다. 더 열심히 쫓아다니고 더 많이 문자를 보내고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쫓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남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두려움 없이 떠나버려 그녀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녀를 설득하려 애쓰는 대신 당신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거래는 기회를 간청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최고의 사업가는 절대 절박한 상황에서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때문에 상대방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안합니다. 강대국들이 전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항상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너무 어려워지도록 만들어 적이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은 논쟁을 벌이나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제거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당신의 힘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낍니다. 여자가 당신을 무시하면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애초에 당신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직장은 당신을 낮게 평가하지만 당신은 인상을 간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회사가 당신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안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의 옛 상사는 후회하겠지만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약한 남자는 싸움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들은 다투고 간청하고 존중을 얻기 위해 억지로 노력합니다. 강한 남자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수월해집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과잉 반응하지 않으며 통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과 자신감 그리고 완벽한 초연함으로 움직이며 그 덕분에 항상 승리합니다. 빨리 공격하고 빨리 끝내세요. 대부분의 남자는 망설입니다. 그들은 여자에게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지만 결국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사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침묵합니다. 친구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지만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왜 삶이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약한 남자들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황은 절대 저절로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한번 무시한 여자는 다시 그럴 것입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상사는 결코 친절함 때문에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하는 소위 친구는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약한 남자와 강한 남자의 차이점은 약한 남자는 그냥 넘어가고 강한 남자는 즉시 끝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싸움을 오래 끌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해로운 관계에 머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자존감 상실뿐입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직장에 남아서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순식간에 당신을 대체할 회사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가짜 친구를 곁에 두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뱀들이 당신의 주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입니다. 강한 남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무례함, 배신,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재빨리 그것을 잘라냅니다. 여자는 당신을 무시하면 사라집니다. 아무런 반박도 설명도 없습니다. 상사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면 당신은 떠나고 그들이 반박을 시도하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겼어야 했다고 상기시킵니다. 친구가 당신을 배신하면 당신은 너무 빨리 그를 당신의 삶에서 떼어놓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시간이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길어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역사를 보라. 가장 위대한 전사, 가장 위대한 전략가, 가장 위대한 사업가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먼저 움직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정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리지 않고 움직였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시작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며 앉아있지 않았다. 직접 만들었다. 기다리는 전사, 망설이는 전사는 먼저 쓰러진다. 강한 자는 항상 먼저 공격하는 이유다. 기회가 보이면 즉시 잡아라. 위험이 보이면 즉시 물러나라. 배신이 보이면 즉시 끝내라. 빨리 움직일수록 강해진다. 망설임은 권력의 죽음이다. 먼저 행동하는 자가 항상 승리한다. 형태가 없고 건드릴 수 없다. 약한 남자가 지는 이유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루틴, 똑같은 반응,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용당한다. 여자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쉽게 조종한다. 상사는 당신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적은 임금을 준다. 적들은 당신이 항상 변명할 거라는 걸 알기에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약한 남자는 속을 읽기 쉽고 그래서 통제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예측 불가능하고 형태가 없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에 위험합니다. 물을 보세요. 물은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강한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자가 멀어지면 그는 쫓아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녀는 그가 구걸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상사가 그에게 급여 인상을 거부하면 그는 반박하지 않고 스스로 더 큰 것을 만들어냅니다. 친구가 가짜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는 그들에게 맞서지 않고 사라지고 갑자기 모두가 그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한 남자는 너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한 남자는 사람들이 추측하게 만듭니다. 여자는 그를 이해할 수 없기에 집착합니다. 상사는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를 조종할 수 없기에 두려워합니다. 형태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틀에 가두지 못하게 하고 당신을 무시하는데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당신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측 가능하다면 당신은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착한 남자에게 관심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의 생각, 행동,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도전도, 신비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예측 불가능하고 여자가 그의 다음 움직임을 읽지 못하면 그녀는 계속 그에게 빠져들고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속을 알 수 없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물처럼 움직이고 형태가 없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게임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은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모든 것은 권력의 법칙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법칙입니다. 약한 남자는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는 진실을 듣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약해지고 혼란스러워하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 날 깨어나 자신이 인생을 낭비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들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승진을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등을 돌린 친구들을 믿으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했고 진실은 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이러한 규칙을 듣고 행동합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적용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춥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그 덕분에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지금처럼 살 것인가요? 아니면 깨어나 이 규칙들을 적용하고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갑자기 당신을 더 잘 대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이 당신에게 성공을 안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강자는 받아들이고 약자는 기다릴 뿐이죠. 그리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뿐입니다. 이 지식을 적용하고 다시는 지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당장 구독하지 않거나 이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유튜브는 이 콘텐츠를 묻어버릴 겁니다. 유튜브는 이런 진실이 퍼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댓글을 남기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메시지를 퍼뜨리도록 유도하는 셈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깨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처럼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약함에 지친 남자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에게 닿는다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패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잃고 존경을 잃고 여자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그녀가 왜 떠났는지,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지, 왜 갑자기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없는지 궁금해하며 깨어납니다. 그들은 왜 계속 무시당하는지, 왜 상사는 계속 자신을 이용하면서도 보상은 주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출근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을 증오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만 어떻게든 계속 패배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깨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곧 가르쳐 드릴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패배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계속 무너지고 돈은 계속 사라지고 존경은 계속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망가진 남자로 깨어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일은 멈춥니다. 오늘 당신은 손자병법을 배웁니다. 총과 폭탄의 전쟁이 아니라 역사책에서 가르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삶의 전쟁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 직장, 권력, 존중, 그리고 통제를 위한 일상의 싸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말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전략을 완벽하게 터득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칙들을 이해하면 인생은 더 이상 패배하는 싸움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하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패배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평생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건설 노동자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랑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좋은 남자들도 바람을 피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면 성공할 거라고 말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모든 규칙을 어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모든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나는 지는 걸 거부한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약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대비하세요. 당신이 곧 배우게 될 것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고 자신을 알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적이 갑자기 감정을 잃은 전 여자친구,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상사, 자신을 배신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의 진정한 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무지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떠났을 때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당신이 그녀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이미 싸움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간과한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전략 없이 게임에 뛰어들었을 때 잃는 것입니다. 손자는 적과 나를 알면 100번의 싸움의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둘 다 모른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반응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여자들이 충실하기를, 좋은 남자로서 보상을 받기를 바라며 맹목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약자에게 있습니다. 강한 남자는 배우고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기 전에 게임의 규칙을 압니다. 여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남자를 더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관심과 헌신을 쏟아주는 착한 남자는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반면 그녀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그녀가 도전과 불확실성 그리고 감정의 기복을 갈망한다는 것을 아는 남자는 그녀를 계속해서 사로잡습니다.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위 1%가 어떻게 부를 통제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당신을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의 쥐경주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을 만큼만 편안하게 살도록 설계되었지만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연구하는 적은 이미 유리합니다. 인생에서 여성의 심리, 사회역학, 돈, 그리고 권력 구조를 연구하는 남자는 그저 성공만을 바라는 남자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면 어떤 삶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무너지기 전까지 얼마나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압박감에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전투를 위해 마음을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세요. 자신을 연구하세요.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강점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리더인가요? 아니면 추종자인가요? 시험에 굴복하나요? 아니면 압박감 속에서 잘 헤쳐나가나요? 그렇다면 게임, 여자, 돈, 사회적 역학을 연구하세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배우세요. 자신과 전장을 모두 알게 되면 다시는 다른 전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장을 장악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앞을 보지 못한 채 인생에 뛰어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규칙을 정하지도 방향을 통제하지도 않고 그저 눈앞에 닥친 상황에 반응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규칙을 따른다면 당신은 그들의 게임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그들의 게임이라면 그들은 이미 이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쫓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이제 그녀가 조건을 결정합니다. 언제 문자를 보낼지, 언제 만날지, 언제 떠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규칙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녀가 떠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녀를 잃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여성들을 사로잡는 남자들은 바로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지도 그녀의 관심을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이고 강력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있는 남성들이 차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잃을 것이 두려운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직원들은 규칙을 따르고 상사는 규칙을 만듭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존경, 자유, 권력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과 같고 전장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남성들이 항상 상황을 주도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의 남성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소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한 입장에서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남성은 결코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야 할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가 에너지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삶에 반응하고 항상 쫓는 쪽이고 항상 허락을 구하는 쪽이라면 당신은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 당신은 통제당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먼저 문자를 보내고, 먼저 전화를 하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먼저 투자한다면 모든 일을 당신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방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당신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통제권을 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향을 받고 이끌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순간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자들은 속도를 결정하는 남자들을 존경합니다. 전쟁에서는 전장을 지배하는 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고대 장군들은 적을 조종하여 먼저 공격하게 했습니다. 적이 먼저 움직이면 유리한 위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싸움을 선택하는 남자가 항상 유리합니다. 드라마를 시작하는 여자는 무시하세요.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상사는 경계를 정하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친구는 즉시 잘라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게 만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불길 속으로 곧장 뛰어들고 바로 그곳에서 적이 가장 강한 곳으로 향하며 왜 계속 화상을 입는지 의아해합니다. 여자는 감정을 잃고 약한 남자는 그녀의 등을 간청합니다. 상사가 그를 무시하면 그는 급여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친구가 등 뒤에서 그를 공격하면 그는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며 다툰다. 이것이 바로 패배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뻔한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싸우지만 그러다 보니 시작도 하기 전에 지게 됩니다. 가장 강한 전사는 적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는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공격합니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멀어지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합니다. 문자도 더 많이 보내고 전화도 더 많이 하고 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녀는 이미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이해하는 남자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더 강하게 물러섭니다. 그녀가 문자 메시지를 멈추면 그는 관심을 잃습니다. 쫓기를 멈추면 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길을 잃은 기분을 느끼는 건 그녀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남자가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오히려 사라지면 그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가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그 두려움이 그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상사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은 불평합니다.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그만두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즉시 대체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합니다. 구걸하는 대신 선택지를 넓힙니다. 조용히 일하며 제한을 쌓아갑니다. 그는 스스로 전장에서 물러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만둡니다. 이제 상사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회사는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회사에 남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계속해서 무례함을 감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하게 자리를 떠나 그들을 허둥지둥 떠나게 했을 때 그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기 전까지는 대체 가능한 존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전사가 항상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약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예측 가능하며 감정적입니다. 강한 남자는 침착하고 계산적이며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공정하게 싸우지 않고 가장 약한 곳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싸웁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면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낮게 평가했던 직장이 당신이 떠나자 당황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친구가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때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애초에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게 하세요. 전쟁에서 먼저 공격하는 군대는 항상 자신을 드러냅니다. 인생에도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여자는 당신이 먼저 쫓기를 원합니다. 상사는 당신이 먼저 애원하기를 원합니다. 적은 당신이 먼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지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쫓는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여자가 당신이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든다는 것을 아는 순간 흥미를 잃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를 궁금하게 만드는 남자, 적당히 주되 과하지 않은 남자는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남자를 시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압박감에 무너질지, 감정적으로 변할지, 쫓기 시작할지 보고 싶어 하고, 그러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사업이나 취업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을 하고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서두르면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침묵하며 이해되지 않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과도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권력을 가집니까? 끊임없이 말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 지켜보고 기다리고 관찰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항상 가장 약합니다. 가장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먼저 감정을 고백하지 않고, 먼저 감정적으로 변호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먼저 보여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반응하고
화를 내고 간청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쫓아다니고 감정적으로 반격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지켜보고 기다리고 적이 패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항상 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마음이 안 좋아서 떠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쫓아다니거나 지나치게 설명하거나 애원한다면 당신은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고 무관심하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떠나면 그녀는 과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말이 적은 이유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라. 강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항복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면서 통제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장군들은 끝없는 전투에 병사들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너무 두렵게 하고 너무 불확실하게 하고 너무 지치게 만들어 반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깨닫는 순간 대부분의 싸움은 애초에 싸울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투지 않고 그냥 놓아줍니다.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적이 당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면 당신은 바보처럼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신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모든 자원을 다 써버렸을 때 당신은 한 번 공격하면 끝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적이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명령하기보다는 강요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존중은 소리 지르거나 위협하거나 싸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언제 떠나야 할지 아는 데서 옵니다. 관계에서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싸우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면서 떠납니다. 거리를 두고 차갑게 변하고 문자 메시지를 덜 보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황합니다. 더 열심히 쫓아다니고 더 많이 문자를 보내고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쫓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남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두려움 없이 떠나버려 그녀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녀를 설득하려 애쓰는 대신 당신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거래는 기회를 간청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최고의 사업가는 절대 절박한 상황에서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때문에 상대방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안합니다. 강대국들이 전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항상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너무 어려워지도록 만들어 적이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은 논쟁을 벌이나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제거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당신의 힘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낍니다. 여자가 당신을 무시하면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애초에 당신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직장은 당신을 낮게 평가하지만 당신은 인상을 간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회사가 당신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안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의 옛 상사는 후회하겠지만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약한 남자는 싸움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들은 다투고 간청하고
존중을 얻기 위해 억지로 노력합니다. 강한 남자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수월해집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과잉 반응하지 않으며 통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과 자신감 그리고 완벽한 초연함으로 움직이며 그 덕분에 항상 승리합니다. 빨리 공격하고 빨리 끝내세요. 대부분의 남자는 망설입니다. 그들은 여자에게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지만 결국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사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침묵합니다. 친구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지만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왜 삶이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약한 남자들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황은 절대 저절로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한번 무시한 여자는 다시 그럴 것입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상사는 결코 친절함 때문에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하는 소위 친구는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약한 남자와 강한 남자의 차이점은 약한 남자는 그냥 넘어가고 강한 남자는 즉시 끝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싸움을 오래 끌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해로운 관계에 머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자존감 상실뿐입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직장에 남아서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순식간에 당신을 대체할 회사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가짜 친구를 곁에 두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뱀들이 당신의 주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입니다. 강한 남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무례함, 배신,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재빨리 그것을 잘라냅니다. 여자는 당신을 무시하면 사라집니다. 아무런 반박도 설명도 없습니다. 상사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면 당신은 떠나고 그들이 반박을 시도하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겼어야 했다고 상기시킵니다. 친구가 당신을 배신하면 당신은 너무 빨리 그를 당신의 삶에서 떼어놓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시간이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길어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역사를 보라. 가장 위대한 전사, 가장 위대한 전략가, 가장 위대한 사업가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먼저 움직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정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리지 않고 움직였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시작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며 앉아있지 않았다. 직접 만들었다. 기다리는 전사, 망설이는 전사는 먼저 쓰러진다. 강한 자는 항상 먼저 공격하는 이유다. 기회가 보이면 즉시 잡아라. 위험이 보이면 즉시 물러나라. 배신이 보이면 즉시 끝내라. 빨리 움직일수록 강해진다. 망설임은 권력의 죽음이다. 먼저 행동하는 자가 항상 승리한다. 형태가 없고 건드릴 수 없다. 약한 남자가 지는 이유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루틴, 똑같은 반응,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용당한다. 여자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쉽게 조종한다. 상사는 당신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적은 임금을 준다. 적들은 당신이 항상 변명할 거라는 걸 알기에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약한 남자는 속을 읽기 쉽고 그래서 통제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예측 불가능하고 형태가 없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에 위험합니다. 물을 보세요. 물은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강한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자가 멀어지면 그는 쫓아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녀는 그가 구걸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상사가 그에게 급여 인상을 거부하면 그는 반박하지 않고 스스로 더 큰 것을 만들어냅니다. 친구가 가짜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는 그들에게 맞서지 않고 사라지고 갑자기 모두가 그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한 남자는 너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한 남자는 사람들이 추측하게 만듭니다. 여자는 그를 이해할 수 없기에 집착합니다. 상사는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를 조종할 수 없기에 두려워합니다.
형태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틀에 가두지 못하게 하고 당신을 무시하는데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당신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측 가능하다면 당신은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착한 남자에게 관심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의 생각, 행동,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도전도, 신비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예측 불가능하고 여자가 그의 다음 움직임을 읽지 못하면 그녀는 계속 그에게 빠져들고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속을 알 수 없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물처럼 움직이고 형태가 없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게임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은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모든 것은 권력의 법칙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법칙입니다. 약한 남자는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는 진실을 듣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약해지고 혼란스러워하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 날 깨어나 자신이 인생을 낭비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들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승진을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등을 돌린 친구들을 믿으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했고 진실은 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이러한 규칙을 듣고 행동합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적용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춥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그 덕분에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지금처럼 살 것인가요? 아니면 깨어나 이 규칙들을 적용하고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갑자기 당신을 더 잘 대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이 당신에게 성공을 안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강자는 받아들이고 약자는 기다릴 뿐이죠. 그리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뿐입니다. 이 지식을 적용하고 다시는 지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당장 구독하지 않거나 이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유튜브는 이 콘텐츠를 묻어버릴 겁니다. 유튜브는 이런 진실이 퍼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댓글을 남기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메시지를 퍼뜨리도록 유도하는 셈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깨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처럼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약함에 지친 남자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에게 닿는다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패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잃고 존경을 잃고 여자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그녀가 왜 떠났는지,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지, 왜 갑자기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없는지 궁금해하며 깨어납니다. 그들은 왜 계속 무시당하는지, 왜 상사는 계속 자신을 이용하면서도 보상은 주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출근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을 증오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만 어떻게든 계속 패배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깨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곧 가르쳐 드릴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패배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계속 무너지고 돈은 계속 사라지고 존경은 계속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망가진 남자로 깨어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일은 멈춥니다. 오늘 당신은 손자병법을 배웁니다. 총과 폭탄의 전쟁이 아니라, 역사책에서 가르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삶의 전쟁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 직장, 권력, 존중, 그리고 통제를 위한 일상의 싸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말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전략을 완벽하게 터득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칙들을 이해하면 인생은 더 이상 패배하는 싸움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하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패배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평생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건설 노동자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랑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좋은 남자들도 바람을 피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면 성공할 거라고 말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모든 규칙을 어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모든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나는 지는 걸 거부한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약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대비하세요. 당신이 곧 배우게 될 것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고 자신을 알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적이 갑자기 감정을 잃은 전 여자친구,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상사, 자신을 배신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의 진정한 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무지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떠났을 때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당신이 그녀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이미 싸움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간과한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전략 없이 게임에 뛰어들었을 때 잃는 것입니다. 손자는 적과 나를 알면 100번의 싸움의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둘 다 모른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반응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여자들이 충실하기를, 좋은 남자로서 보상을 받기를 바라며 맹목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약자에게 있습니다. 강한 남자는 배우고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기 전에 게임의 규칙을 압니다. 여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남자를 더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관심과 헌신을 쏟아주는 착한 남자는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반면 그녀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그녀가 도전과 불확실성 그리고 감정의 기복을 갈망한다는 것을 아는 남자는 그녀를 계속해서 사로잡습니다.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위 1%가 어떻게 부를 통제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당신을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의 쥐경주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을 만큼만 편안하게 살도록 설계되었지만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연구하는 적은 이미 유리합니다. 인생에서 여성의 심리, 사회역학, 돈, 그리고 권력 구조를 연구하는 남자는 그저 성공만을 바라는 남자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면 어떤 삶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무너지기 전까지 얼마나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압박감에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전투를 위해 마음을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세요. 자신을 연구하세요.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강점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리더인가요? 아니면 추종자인가요? 시험에 굴복하나요? 아니면 압박감 속에서 잘 헤쳐나가나요? 그렇다면 게임, 여자, 돈, 사회적 역학을 연구하세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배우세요. 자신과 전장을 모두 알게 되면 다시는 다른 전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장을 장악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앞을 보지 못한 채 인생에 뛰어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규칙을 정하지도 방향을 통제하지도 않고
그저 눈앞에 닥친 상황에 반응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규칙을 따른다면 당신은 그들의 게임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그들의 게임이라면 그들은 이미 이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쫓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이제 그녀가 조건을 결정합니다. 언제 문자를 보낼지, 언제 만날지, 언제 떠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규칙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녀가 떠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녀를 잃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여성들을 사로잡는 남자들은 바로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지도 그녀의 관심을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이고 강력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있는 남성들이 차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잃을 것이 두려운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직원들은 규칙을 따르고 상사는 규칙을 만듭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존경, 자유, 권력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과 같고 전장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남성들이 항상 상황을 주도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의 남성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소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한 입장에서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남성은 결코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야 할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가 에너지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삶에 반응하고 항상 쫓는 쪽이고 항상 허락을 구하는 쪽이라면 당신은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 당신은 통제당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먼저 문자를 보내고, 먼저 전화를 하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먼저 투자한다면 모든 일을 당신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방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당신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통제권을 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향을 받고 이끌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순간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자들은 속도를 결정하는 남자들을 존경합니다. 전쟁에서는 전장을 지배하는 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고대 장군들은 적을 조종하여 먼저 공격하게 했습니다. 적이 먼저 움직이면 유리한 위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싸움을 선택하는 남자가 항상 유리합니다. 드라마를 시작하는 여자는 무시하세요.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상사는 경계를 정하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친구는 즉시 잘라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게 만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불길 속으로 곧장 뛰어들고 바로 그곳에서 적이 가장 강한 곳으로 향하며 왜 계속 화상을 입는지 의아해합니다. 여자는 감정을 잃고 약한 남자는 그녀의 등을 간청합니다. 상사가 그를 무시하면 그는 급여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친구가 등 뒤에서 그를 공격하면 그는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며 다툰다. 이것이 바로 패배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뻔한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싸우지만 그러다 보니 시작도 하기 전에 지게 됩니다. 가장 강한 전사는 적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는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공격합니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멀어지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합니다. 문자도 더 많이 보내고 전화도 더 많이 하고 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녀는 이미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이해하는 남자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더 강하게 물러섭니다. 그녀가 문자 메시지를 멈추면 그는 관심을 잃습니다. 쫓기를 멈추면 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길을 잃은 기분을 느끼는 건 그녀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남자가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오히려 사라지면 그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가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그 두려움이 그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상사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은 불평합니다.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그만두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즉시 대체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합니다. 구걸하는 대신 선택지를 넓힙니다. 조용히 일하며 제한을 쌓아갑니다. 그는 스스로 전장에서 물러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만둡니다. 이제 상사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회사는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회사에 남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계속해서 무례함을 감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하게 자리를 떠나 그들을 허둥지둥 떠나게 했을 때 그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기 전까지는 대체 가능한 존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전사가 항상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약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예측 가능하며 감정적입니다. 강한 남자는 침착하고 계산적이며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공정하게 싸우지 않고 가장 약한 곳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싸웁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면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낮게 평가했던 직장이 당신이 떠나자 당황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친구가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때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애초에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게 하세요. 전쟁에서 먼저 공격하는 군대는 항상 자신을 드러냅니다. 인생에도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여자는 당신이 먼저 쫓기를 원합니다. 상사는 당신이 먼저 애원하기를 원합니다. 적은 당신이 먼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지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쫓는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여자가 당신이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든다는 것을 아는 순간 흥미를 잃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를 궁금하게 만드는 남자, 적당히 주되 과하지 않은 남자는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남자를 시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압박감에 무너질지, 감정적으로 변할지, 쫓기 시작할지 보고 싶어 하고, 그러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사업이나 취업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을 하고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서두르면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침묵하며 이해되지 않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과도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권력을 가집니까? 끊임없이 말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 지켜보고 기다리고 관찰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항상 가장 약합니다. 가장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먼저 감정을 고백하지 않고 먼저 감정적으로 변호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먼저 보여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반응하고 화를 내고 간청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쫓아다니고 감정적으로 반격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지켜보고 기다리고 적이 패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항상 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마음이 안 좋아서 떠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쫓아다니거나 지나치게 설명하거나 애원한다면 당신은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고 무관심하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떠나면 그녀는 과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말이 적은 이유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라. 강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항복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면서 통제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장군들은 끝없는 전투에 병사들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너무 두렵게 하고 너무 불확실하게 하고 너무 지치게 만들어 반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깨닫는 순간 대부분의 싸움은 애초에 싸울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투지 않고 그냥 놓아줍니다.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적이 당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면 당신은 바보처럼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신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모든 자원을 다 써버렸을 때 당신은 한 번 공격하면 끝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적이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명령하기보다는 강요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존중은 소리 지르거나 위협하거나 싸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언제 떠나야 할지 아는 데서 옵니다. 관계에서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싸우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면서 떠납니다. 거리를 두고 차갑게 변하고 문자 메시지를 덜 보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황합니다. 더 열심히 쫓아다니고 더 많이 문자를 보내고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쫓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남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두려움 없이 떠나버려 그녀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녀를 설득하려 애쓰는 대신 당신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거래는 기회를 간청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최고의 사업가는 절대 절박한 상황에서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때문에 상대방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안합니다. 강대국들이 전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항상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너무 어려워지도록 만들어 적이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은 논쟁을 벌이나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제거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당신의 힘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낍니다. 여자가 당신을 무시하면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애초에 당신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직장은 당신을 낮게 평가하지만 당신은 인상을 간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회사가 당신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안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의 옛 상사는 후회하겠지만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약한 남자는 싸움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들은 다투고 간청하고 존중을 얻기 위해 억지로 노력합니다. 강한 남자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수월해집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과잉 반응하지 않으며 통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과 자신감 그리고 완벽한 초연함으로 움직이며 그 덕분에 항상 승리합니다. 빨리 공격하고 빨리 끝내세요. 대부분의 남자는 망설입니다. 그들은 여자에게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지만 결국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사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침묵합니다. 친구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지만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왜 삶이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약한 남자들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황은 절대 저절로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한번 무시한 여자는 다시 그럴 것입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상사는 결코 친절함 때문에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하는 소위 친구는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약한 남자와 강한 남자의 차이점은 약한 남자는 그냥 넘어가고 강한 남자는 즉시 끝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싸움을 오래 끌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해로운 관계에 머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자존감 상실 뿐입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직장에 남아서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순식간에 당신을 대체할 회사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가짜 친구를 곁에 두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뱀들이 당신의 주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입니다. 강한 남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무례함, 배신,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재빨리 그것을 잘라냅니다. 여자는 당신을 무시하면 사라집니다. 아무런 반박도 설명도 없습니다. 상사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면 당신은 떠나고 그들이 반박을 시도하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겼어야 했다고 상기시킵니다. 친구가 당신을 배신하면 당신은 너무 빨리 그를 당신의 삶에서 떼어놓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시간이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길어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역사를 보라. 가장 위대한 전사, 가장 위대한 전략가, 가장 위대한 사업가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먼저 움직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정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리지 않고 움직였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시작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며 앉아있지 않았다. 직접 만들었다. 기다리는 전사, 망설이는 전사는 먼저 쓰러진다. 강한 자는 항상 먼저 공격하는 이유다. 기회가 보이면 즉시 잡아라. 위험이 보이면 즉시 물러나라. 배신이 보이면 즉시 끝내라. 빨리 움직일수록 강해진다. 망설임은 권력의 죽음이다. 먼저 행동하는 자가 항상 승리한다. 형태가 없고 건드릴 수 없다. 약한 남자가 지는 이유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루틴, 똑같은 반응,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용당한다. 여자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쉽게 조종한다. 상사는 당신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적은 임금을 준다. 적들은 당신이 항상 변명할 거라는 걸 알기에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약한 남자는 속을 읽기 쉽고 그래서 통제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예측 불가능하고 형태가 없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에 위험합니다. 물을 보세요. 물은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강한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자가 멀어지면 그는 쫓아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녀는 그가 구걸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상사가 그에게 급여 인상을 거부하면 그는 반박하지 않고 스스로 더 큰 것을 만들어냅니다. 친구가 가짜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는 그들에게 맞서지 않고 사라지고 갑자기 모두가 그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한 남자는 너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한 남자는 사람들이 추측하게 만듭니다. 여자는 그를 이해할 수 없기에 집착합니다. 상사는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를 조종할 수 없기에 두려워합니다. 형태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틀에 가두지 못하게 하고 당신을 무시하는데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당신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측 가능하다면 당신은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착한 남자에게 관심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의 생각, 행동,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도전도, 신비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예측 불가능하고 여자가 그의 다음 움직임을 읽지 못하면 그녀는 계속 그에게 빠져들고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속을 알 수 없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물처럼 움직이고 형태가 없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게임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은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모든 것은 권력의 법칙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법칙입니다. 약한 남자는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는 진실을 듣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약해지고 혼란스러워하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 날 깨어나 자신이 인생을 낭비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들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승진을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등을 돌린 친구들을 믿으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했고 진실은 그를 벌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이러한 규칙을 듣고 행동합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적용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춥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그 덕분에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지금처럼 살 것인가요? 아니면 깨어나 이 규칙들을 적용하고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갑자기 당신을 더 잘 대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이 당신에게 성공을 안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강자는 받아들이고 약자는 기다릴 뿐이죠. 그리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뿐입니다. 이 지식을 적용하고 다시는 지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당장 구독하지 않거나 이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유튜브는 이 콘텐츠를 묻어버릴 겁니다. 유튜브는 이런 진실이 퍼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댓글을 남기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메시지를 퍼뜨리도록 유도하는 셈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깨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처럼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약함에 지친 남자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에게 닿는다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패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잃고 존경을 잃고 여자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그녀가 왜 떠났는지,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지, 왜 갑자기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없는지 궁금해하며 깨어납니다. 그들은 왜 계속 무시당하는지, 왜 상사는 계속 자신을 이용하면서도 보상은 주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출근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을 증오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만 어떻게든 계속 패배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깨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곧 가르쳐 드릴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패배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계속 무너지고 돈은 계속 사라지고 존경은 계속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망가진 남자로 깨어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일은 멈춥니다. 오늘 당신은 손자병법을 배웁니다. 총과 폭탄의 전쟁이 아니라, 역사책에서 가르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삶의 전쟁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 직장, 권력, 존중, 그리고 통제를 위한 일상의 싸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말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전략을 완벽하게 터득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칙들을 이해하면 인생은 더 이상 패배하는 싸움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하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패배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평생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건설 노동자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랑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좋은 남자들도 바람을 피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면 성공할 거라고 말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모든 규칙을 어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모든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나는 지는 걸 거부한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약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대비하세요. 당신이 곧 배우게 될 것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고 자신을 알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적이 갑자기 감정을 잃은 전 여자친구,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상사, 자신을 배신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의 진정한 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무지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떠났을 때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당신이 그녀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이미 싸움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간과한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전략 없이 게임에 뛰어들었을 때 잃는 것입니다. 손자는 적과 나를 알면 100번의 싸움의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둘 다 모른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반응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여자들이 충실하기를, 좋은 남자로서 보상을 받기를 바라며 맹목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약자에게 있습니다. 강한 남자는 배우고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기 전에 게임의 규칙을 압니다. 여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남자를 더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관심과 헌신을 쏟아주는 착한 남자는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반면 그녀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그녀가 도전과 불확실성 그리고 감정의 기복을 갈망한다는 것을 아는 남자는 그녀를 계속해서 사로잡습니다.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위 1%가 어떻게 부를 통제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당신을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의 쥐경주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을 만큼만 편안하게 살도록 설계되었지만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연구하는 적은 이미 유리합니다. 인생에서 여성의 심리, 사회역학, 돈, 그리고 권력 구조를 연구하는 남자는 그저 성공만을 바라는 남자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면 어떤 삶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무너지기 전까지 얼마나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압박감에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전투를 위해 마음을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세요. 자신을 연구하세요.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강점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리더인가요? 아니면 추종자인가요? 시험에 굴복하나요? 아니면 압박감 속에서 잘 헤쳐나가나요? 그렇다면 게임, 여자, 돈, 사회적 역학을 연구하세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배우세요. 자신과 전장을 모두 알게 되면 다시는 다른 전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장을 장악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앞을 보지 못한 채 인생에 뛰어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규칙을 정하지도 방향을 통제하지도 않고 그저 눈앞에 닥친 상황에 반응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규칙을 따른다면 당신은 그들의 게임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그들의 게임이라면 그들은 이미 이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쫓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이제 그녀가 조건을 결정합니다. 언제 문자를 보낼지, 언제 만날지, 언제 떠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규칙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녀가 떠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녀를 잃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여성들을 사로잡는 남자들은 바로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지도
그녀의 관심을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이고 강력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있는 남성들이 차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잃을 것이 두려운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직원들은 규칙을 따르고 상사는 규칙을 만듭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존경, 자유, 권력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과 같고 전장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남성들이 항상 상황을 주도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의 남성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소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한 입장에서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남성은 결코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야 할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가 에너지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삶에 반응하고 항상 쫓는 쪽이고 항상 허락을 구하는 쪽이라면 당신은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 당신은 통제당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먼저 문자를 보내고, 먼저 전화를 하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먼저 투자한다면 모든 일을 당신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방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당신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통제권을 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향을 받고 이끌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순간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자들은 속도를 결정하는 남자들을 존경합니다. 전쟁에서는 전장을 지배하는 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고대 장군들은 적을 조종하여 먼저 공격하게 했습니다. 적이 먼저 움직이면 유리한 위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싸움을 선택하는 남자가 항상 유리합니다. 드라마를 시작하는 여자는 무시하세요.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상사는 경계를 정하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친구는 즉시 잘라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게 만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불길 속으로 곧장 뛰어들고 바로 그곳에서 적이 가장 강한 곳으로 향하며 왜 계속 화상을 입는지 의아해합니다. 여자는 감정을 잃고 약한 남자는 그녀의 등을 간청합니다. 상사가 그를 무시하면 그는 급여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친구가 등 뒤에서 그를 공격하면 그는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며 다툰다. 이것이 바로 패배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뻔한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싸우지만 그러다 보니 시작도 하기 전에 지게 됩니다. 가장 강한 전사는 적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는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공격합니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멀어지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합니다. 문자도 더 많이 보내고 전화도 더 많이 하고 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녀는 이미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이해하는 남자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더 강하게 물러섭니다. 그녀가 문자 메시지를 멈추면 그는 관심을 잃습니다. 쫓기를 멈추면 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길을 잃은 기분을 느끼는 건 그녀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남자가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오히려 사라지면 그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가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그 두려움이 그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상사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은 불평합니다.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그만두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즉시 대체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합니다. 구걸하는 대신 선택지를 넓힙니다. 조용히 일하며 제한을 쌓아갑니다. 그는 스스로 전장에서 물러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만둡니다. 이제 상사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회사는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회사에 남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계속해서 무례함을 감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하게 자리를 떠나 그들을 허둥지둥 떠나게 했을 때 그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기 전까지는 대체 가능한 존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전사가 항상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약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예측 가능하며 감정적입니다. 강한 남자는 침착하고 계산적이며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공정하게 싸우지 않고 가장 약한 곳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싸웁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면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낮게 평가했던 직장이 당신이 떠나자 당황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친구가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때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애초에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게 하세요. 전쟁에서 먼저 공격하는 군대는 항상 자신을 드러냅니다. 인생에도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여자는 당신이 먼저 쫓기를 원합니다. 상사는 당신이 먼저 애원하기를 원합니다. 적은 당신이 먼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지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쫓는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여자가 당신이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든다는 것을 아는 순간 흥미를 잃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를 궁금하게 만드는 남자, 적당히 주되 과하지 않은 남자는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남자를 시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압박감에 무너질지, 감정적으로 변할지, 쫓기 시작할지 보고 싶어 하고, 그러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사업이나 취업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을 하고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서두르면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침묵하며 이해되지 않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과도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권력을 가집니까? 끊임없이 말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 지켜보고 기다리고 관찰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항상 가장 약합니다. 가장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먼저 감정을 고백하지 않고 먼저 감정적으로 변호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먼저 보여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반응하고 화를 내고 간청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쫓아다니고 감정적으로 반격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지켜보고 기다리고 적이 패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항상 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마음이 안 좋아서 떠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쫓아다니거나 지나치게 설명하거나 애원한다면 당신은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고 무관심하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떠나면 그녀는 과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말이 적은 이유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라. 강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항복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면서 통제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장군들은 끝없는 전투에 병사들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너무 두렵게 하고 너무 불확실하게 하고 너무 지치게 만들어 반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깨닫는 순간 대부분의 싸움은
애초에 싸울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투지 않고 그냥 놓아줍니다.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적이 당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면 당신은 바보처럼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신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모든 자원을 다 써버렸을 때 당신은 한 번 공격하면 끝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적이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명령하기보다는 강요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존중은 소리 지르거나 위협하거나 싸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언제 떠나야 할지 아는 데서 옵니다. 관계에서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싸우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면서 떠납니다. 거리를 두고 차갑게 변하고 문자 메시지를 덜 보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황합니다. 더 열심히 쫓아다니고 더 많이 문자를 보내고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쫓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남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두려움 없이 떠나버려 그녀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녀를 설득하려 애쓰는 대신 당신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거래는 기회를 간청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최고의 사업가는 절대 절박한 상황에서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때문에 상대방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안합니다. 강대국들이 전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항상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너무 어려워지도록 만들어 적이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은 논쟁을 벌이나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제거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당신의 힘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낍니다. 여자가 당신을 무시하면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애초에 당신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직장은 당신을 낮게 평가하지만 당신은 인상을 간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회사가 당신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안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의 옛 상사는 후회하겠지만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약한 남자는 싸움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들은 다투고 간청하고 존중을 얻기 위해 억지로 노력합니다. 강한 남자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수월해집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과잉 반응하지 않으며 통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과 자신감 그리고 완벽한 초연함으로 움직이며 그 덕분에 항상 승리합니다. 빨리 공격하고 빨리 끝내세요. 대부분의 남자는 망설입니다. 그들은 여자에게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지만 결국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사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침묵합니다. 친구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지만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왜 삶이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약한 남자들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황은 절대 저절로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한번 무시한 여자는 다시 그럴 것입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상사는 결코 친절함 때문에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하는 소위 친구는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약한 남자와 강한 남자의 차이점은 약한 남자는 그냥 넘어가고 강한 남자는 즉시 끝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싸움을 오래 끌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해로운 관계에 머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자존감 상실뿐입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직장에 남아서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순식간에 당신을 대체할 회사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가짜 친구를 곁에 두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뱀들이 당신의 주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입니다. 강한 남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무례함, 배신,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재빨리 그것을 잘라냅니다. 여자는 당신을 무시하면 사라집니다. 아무런 반박도 설명도 없습니다. 상사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면 당신은 떠나고 그들이 반박을 시도하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겼어야 했다고 상기시킵니다. 친구가 당신을 배신하면 당신은 너무 빨리 그를 당신의 삶에서 떼어놓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시간이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길어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역사를 보라. 가장 위대한 전사, 가장 위대한 전략가, 가장 위대한 사업가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먼저 움직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정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리지 않고 움직였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시작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며 앉아있지 않았다. 직접 만들었다. 기다리는 전사, 망설이는 전사는 먼저 쓰러진다. 강한 자는 항상 먼저 공격하는 이유다. 기회가 보이면 즉시 잡아라. 위험이 보이면 즉시 물러나라. 배신이 보이면 즉시 끝내라. 빨리 움직일수록 강해진다. 망설임은 권력의 죽음이다. 먼저 행동하는 자가 항상 승리한다. 형태가 없고 건드릴 수 없다. 약한 남자가 지는 이유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루틴, 똑같은 반응,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용당한다. 여자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쉽게 조종한다. 상사는 당신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적은 임금을 준다. 적들은 당신이 항상 변명할 거라는 걸 알기에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약한 남자는 속을 읽기 쉽고 그래서 통제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예측 불가능하고 형태가 없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에 위험합니다. 물을 보세요. 물은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강한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자가 멀어지면 그는 쫓아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녀는 그가 구걸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상사가 그에게 급여 인상을 거부하면 그는 반박하지 않고 스스로 더 큰 것을 만들어냅니다. 친구가 가짜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는 그들에게 맞서지 않고 사라지고 갑자기 모두가 그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한 남자는 너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한 남자는 사람들이 추측하게 만듭니다. 여자는 그를 이해할 수 없기에 집착합니다. 상사는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를 조종할 수 없기에 두려워합니다. 형태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틀에 가두지 못하게 하고 당신을 무시하는데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당신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측 가능하다면 당신은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착한 남자에게 관심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의 생각, 행동,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도전도, 신비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예측 불가능하고 여자가 그의 다음 움직임을 읽지 못하면 그녀는 계속 그에게 빠져들고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속을 알 수 없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물처럼 움직이고 형태가 없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게임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은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모든 것은 권력의 법칙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법칙입니다. 약한 남자는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는 진실을 듣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약해지고 혼란스러워하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 날 깨어나 자신이 인생을 낭비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들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승진을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등을 돌린 친구들을 믿으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했고 진실은 그를 벌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이러한 규칙을 듣고 행동합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적용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춥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그 덕분에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지금처럼 살 것인가요? 아니면 깨어나 이 규칙들을 적용하고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갑자기 당신을 더 잘 대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이 당신에게 성공을 안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강자는 받아들이고 약자는 기다릴 뿐이죠. 그리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뿐입니다. 이 지식을 적용하고 다시는 지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당장 구독하지 않거나 이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유튜브는 이 콘텐츠를 묻어버릴 겁니다. 유튜브는 이런 진실이 퍼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댓글을 남기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메시지를 퍼뜨리도록 유도하는 셈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깨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처럼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약함에 지친 남자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에게 닿는다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